라주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고, 이제 월요일 됐습니다. 이게 2월의 마지막 달인데, 2월에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3월이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생각같이 안 흘러가는 이런 형국이고요. 자, 주가는 알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5일 정도 유튜브를 못 올렸는데, 제가 좀 회사에서 바쁜 일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장이 대략적으로 정해지면, 네, 우리가 손을 쓰기 좋지만 지금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일정 부분 눌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음 편히 걸어 놓고,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요 밑에 가격에 걸어 놓으시고 안내 드리는 가격에 좀 쉬셔라. 네, 편하게 쉬시고 다음날 업무와 생활에 우리 삶이 먼저잖아요. 투자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멤버십 안내를 이렇게 좀 드렸어요. 항상 투자자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르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또 사고 싶으시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데, 저는 일정 구간을 움직이면, 일정 구간 떨어지면 사고 싶고요. 일정 구간 오르면 팔고 싶습니다. 그게 일반 투자자하고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항상 구간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고요. 어제 저녁이죠. 프리장 120분 봉상 검노선 돌파를 두 번째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자, 지금 반등은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이전 차트를 보시면 검노선 깨고 내려왔다. 제가 이러면 상승 구간이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하락이잖아요.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 자, 제가 가격에 집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됐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드렸던 가격 있죠? 24.5, 23.2, 그리고 어제 여기 또 21.7까지 해서 차곡차곡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 필요 없지 않나요? 이게 매수만 걸어 두셨으면 매수된 거예요. 네. 그럼 싸게 사신 겁니다.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올라가면, 수익 나면 또 익절하시고 이러시면 돼요. 주식은. 그런데 흐름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려오면, 자, 검노선 돌파 시도라는 게, 이 검노선을 깨고 내려오죠. 그럼 이 바닥을 타고 흐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검노선 쪽으로 틀었죠. 방향 전환을 해서 슈팅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부딪혀서 못 뚫죠. 이게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하락 추세라는 거죠, 아직은. 그리고 내려오고 어제 프리장에서 막 오를 것 같이 움직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올라도 아마 여기 부딪혀서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 그럼 이게 두 번째 시도예요. 두 번째 시도. 그럼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이거 뚫을 수 있거든요.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유력한 구간이 어디다? 여기 매수 밴드, 하단 밴드, S 밴드 하단, 제가 쓰는 요 밴드들이 겹치는 요 구간이라는 거예요. 요 구간 갔을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그냥 이렇게 안 내려가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갔다가 횡보를 하다가 뚫어 올릴 확률이 높다. 그럼 우린 요 구간까지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제 말대로 이렇게 꺾였죠? 네.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에 그런 흐름이 대충 보이는 겁니다. 그럼 100%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7, 80% 맞추기 때문에 저도 어제 여기 걸어 놓은 게 또 추가 매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하면 좋은 거죠. 나쁠 게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급히 매수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장은 충분히 눌릴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대 19.62까지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 사시면 됩니다. 또 올라가면 위쪽에서도 당연히 여기 사시면 된다. 자동 매수 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10분 봉, 지금은 이제 120분 봉 보여드렸고요. 전체적인 추세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다르죠. 네, 우리 김영익 박사님 작년에 그 하락을 맞춰서 진짜 이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셨어요. 근데 경기보다 앞선다. 3월이 저점인 이유. 이거는 미국도 해당되지만 이제 한국 국내장 위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제레미 그랜섬이죠. 폭락을 예전에 예언해서 맞추셨던 월가의 구루입니다. 올해 주가 하락 50% 추가 하락할 수도, 하락한다는 아니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쟁쟁하신 분들 의견이 이렇게 나뉘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연준이 YCC 도입해야 미 주식 강세장 올 것.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YCC라는 게 뭐냐면 그 BOJ죠. 일본도 이걸 하죠. 미국 그러니까 국채 10년물 위아래 가격을 금리를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거나 뭐 그 이하가 되면 그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무제한적으로 매입이나 매수, 그러니까 매매를 해주는 겁니다. 매수를 해주고 매도를 해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흡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에서. 그러면 당연히 강세장이 올 수 있죠. 하지만 이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도 턱 밑에까지 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천천히, 지금은 천천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들 보면 뉴욕 증시 간만에 상승장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주기적으로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매주 사십시오. 매주. TQ든 뭐든 매주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가장 속 편하고요. 그래도 제가 차트를 안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기왕이면 싼 가격에 사셔라. 저점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차트 잘 모르시면 그냥 매주 사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차트 좀 볼 줄 안다 그러면 이런 데 사시는 거죠. 여기보다 더 싼 가격 이런 데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저점에서 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국내 주식, 미국 주식, ETF 모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미국 주식은 저도 우상향을 믿기 때문에 장기로 보면 당연히 우상향한다. 그래서 1, 2년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존 종목들,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삽니다. 매주. 그리고 TQ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산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리밸런싱 해 나가는 거고요. 자, TQ가 10분 봉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상승 구간을 거쳐서 어땠습니까? 아까 120분 봉은 벌써 이전부터 하락했죠. 그런데 10분 봉에서는 이제 스케일이 짧으니까 벌써 상승을 한번 했어요. 한 이틀 전에 이렇게 올랐었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하락 추세로 오늘 꺾였습니다. 그런데 위쪽을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120분 봉에서는 이런 신호가 나와요. 지금 제가 사용한 SV 시그널이라는 신호입니다. 자, 녹색 나오고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자, 이러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바닥에서 탈출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자마자 상승한다 그건 아니고요. 반등 정도예요. 이렇게 한 번 반등이고 두 번째는 여기 또 나왔죠? 또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세 번, 네 번째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하면 그 구간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분 봉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녹색하고 형광녹색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사면 제일 싸다? 아니죠. 앞으로 3번, 4번 정도 더 흘러가면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죠. 바로 하락 안 합니다. 이런 거 보통 아까 말씀드렸죠?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흐름을 아시면 돼요. 차트 패턴의 흐름을 아셔라. 이건 국내장이든 국내 주식이든 미국이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여러분이 매수하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TQ 일봉상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밀집을 했습니다. 밀집을 했는데 오늘 가격과 이번 주 사실 올라줬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자, 여기 횡보를 해버렸죠. 횡보를 해버렸는데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냐?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걸 보세요. 하락했을 때, 자, 여기서 하락하고 이렇게 내려왔죠. 반등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박스예요. 가격 박스권이고 두 번째 여기서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라와서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여기도 박스예요. 그럼 박스와 박스 사이에 정확히 지금 걸쳐 있죠. 그런데 요 밑으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전, 그러니까 이틀 전 저점, 여기서 요 회색 박스 영역에 정확히 지지를 하고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줘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내려오면 좀 머리가 아파져요.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로 그냥 꺾이거든요. 이쪽 회색은 웬만하면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이 핑크색은 매수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거기 끝단에 왔다. 일봉상 최하단에 왔으니까 여기 가서 싸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가면요. 여기서 핑크색 왔죠? 왔다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내려가는 순간 폭락 오죠. 뭐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가능하면 안 가면 좋습니다. 이쪽에도 회색에서 뚫고 올라오니까 핑크색에서 많이 상승하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 안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그림을 바라는 건데 가능성은 있는데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 예측하고 단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도 좀 지켜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가격대예요. 21달러를 다시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기고요. 네, 22달러 보고 있습니다. 22달러를 안 깨야 됩니다. 살짝 깼다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 적어도 21은 절대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야 3월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승장이 좀 옵니다. 반등장이 올 수 있고, 자, 그거를 보는 근거는 이거예요. 주하고 월봉에서 볼 때, 여러분, 주봉에서도 검노선을 뚫고 올라가야 상승인데, 지금 한 달 동안 뭘 했냐? 올랐어요. 올랐는데 어디 정확히 걸렸습니까? 네, 여기 주봉상 검노선에 걸렸죠? 못 뚫었어요. 못 뚫고요. 이렇게 밀렸다가 지금 여전히 못 뚫고 있습니다. 이게 뚫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돌파를 해야 올라가는데 여전히 회색이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매수를 하고 계십니까? 투자자는 쌀 때 사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예수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 이 정도에서 한번 사보는 겁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이렇게 하락이 뚜렷한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사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리지만 예, 이런 정도에서는 매수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보시고, 근데 월봉상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지금 이 가격은 코로나 이전 여기 보시면 딱 상승했다가 그대로 하락했죠. 근데 보면 윗꼬리 달았습니다. 윗꼬리 달고 여러분 하락 전에 급락 전에도 반드시 거의 윗꼬리가 한 번씩은 달려요. 이유는 상승을 한번 크게 줬다가 밀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윗꼬리 달았죠. 그럼 여기서 밀리면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밀리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도 밀렸으니까 여기도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는 없는 게, 자, 이쪽에서는 어때요? 아래쪽에서 온 최고가잖아요. 정말 비싼 가격. 그래 놓고 밀리고 나서 다시 올린 거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일 싼 가격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윗꼬리를 달더라도 이게 무조건 내려간다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반대인 거잖아요. 여긴 올라왔다가 내려간 거고 여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사실 2월 뭐 시작할 때는 분위기 안 나빴죠. 여기서 딱 시작할 때 위로 갔었잖아요. 갔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다시 밀려버리면 사실 원점이죠. 그래서 오늘뿐 아니라 3월 첫 주 꼭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쪽을 지켜주어야 이제 과거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이 밑으로 가면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위쪽으로 가도록 지금 같이 기도라도 해야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매수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언젠가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기다리지 마시고 MTS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 가격대에 잘 걸어 두셔서 요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3에서 4일 요거 하루면 내려가잖아요. TQ는 이거 뭐 19달러까지는 하루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 3일 정도 활용하시게끔 걸어 놨으니까
이걸로 이제 예약 매수 걸어 두세요. 일주일 정도 걸어 놓으시면 내려갈 때 여기까지 다 사지면 그 다음에 또 밑에 가격에 걸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위에서 제가 보여드린 요 120분봉 가격 있죠? 네, 여기다가 딱 현재 남은 자산의 몇 프로, 50이면 50, 예수금이죠. 예, 70이면 70 이렇게 딱 나눠서 걸어 두시면 좀 마음 편하게 우리가 관람하실 수 있겠죠. TQ로 관람해야 됩니다. 너무 매매하시면 돈은 될 수 있는데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하락장은 돈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쉴 땐 쉬고 할 땐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전에 샘플 계좌가 제가 9,880 정도 만들어져 있던 게 이제 9,900 조금 올랐어요. 그간에 뭐 지수가 별로 좋진 않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국내 주식을 수익 난 걸 좀 처분했습니다. 좋은 분위기일 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저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 증시 상황을 충분히 내 가격 조정돼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나 안 올라가면 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는데 내가 올라갈 거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투자에선 별로 좋은 마인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하시면 안 돼요. 확신하지 마시고 그냥 5대5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 아니면 6대4 정도? 올라가는 거 6, 내려가는 거 4.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줄였고요. 줄여서 예수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예수금을 좀 늘려서 자, 여기서 보면 예수금이 안 늘었지만 또 RP에 갖다 넣어놨죠. 네, 저는 그냥 RP나 CMA에 갖다가 넣어놓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식 비중은 높일 생각이에요. 더 떨어지면 지금은 제가 6대4 정도 포지션 하고 있습니다. 6대4 정도에서 6을 주식 4를 예수금 들고 있거든요. 근데 더 내려가면 7대3까지는 만들어서 7대3에서 주식을 올린 다음에 반등 한번 오면 다시 5대5로 맞출 겁니다. 5, 6월에 그 안에 반등이 오면 5대5로 다시 맞춰서 수익을 낼 거니까 그리고 떨어지면 또 사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좌는 뭐 크게 손해보지 않고 그 상태로 있고요. 대신 자 콘스탄트 레벨링으로 같은 비중 제가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죠. JPI를 여기 보시면 57인데 75. 요건 이제 SCHP가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아서 얘를 줄이고 JPI를 샀어요. 왜냐면 배당도 이게 더 높고 SCHP는 물가연동 국채인데 1, 2, 3월에는 주로 배당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한 4월까지 배당이 없기 때문에 굳이 배당도 없는데 이걸 더 사고 있을 필요 없어서 이때 팔았죠. 손실 별로 없을 때 팔아서 떨어질 때 지금 JPI를 높이고 있으니까 그 배당으로 은퇴하시려는 분들은 JPI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쌀 때 사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오래 가지고 가시면 뭐 이건 바람이지만 이 54가 나중에 올라서 100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얘는 2배, 그동안 배당은 플러스 알파. 너무 좋은 투자니까 JPI 잘 활용하시고요. 여기 SOXL도 좀 늘렸고요. 그 다음에 TQ도 늘렸고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지켜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 해주고 있고 오히려 제가 이제 개별 주식 매주 산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변동성이 개별에서 옵니다. 이런 지수 변동성보다 종목 잘 선택하시면 수익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XLK는 저기죠. 테크놀로지 셀렉트 ETF입니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중이 한 40% 돼요. 이런 것들 사놓고 있고 알파벳 많이 내려갔죠. 이번에 구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주 사니까 희석이 되는 겁니다. 현재 마이너스 4.2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내려왔다 생각해서. 자, 엔비디아는 13.41, 테슬라 18.96. 요거 한 50% 넘었었는데 최근에 좀 떨어질 때 사서 희석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플러스라는 거잖아요. 제가 플러스 내서 다시 올라갈 때 수익 내서 또 매도하고 다시 사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어쨌든 플러스 나 있는 상황이니까 더 떨어질 때 저는 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청자님들 중에 제가 이제 데이 매매를 조금 저희 멤버십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뭐 완벽한 건 없지만 저는 꾸준히 그걸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한 이 회원님께서 아주
즐거운 소식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변 보호를 위해서, 예, 소중한 회원님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건 다 가렸고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 너무 큰 거 바라지 말고, 바라셔도 돼요. 예, 그거는 이제 개인 선택이십니다. 하지만 작은 수익을 꾸준히 내시는 거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원님께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예, 월 수익 실현 100만 원을 달성했다. 이게 1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2월이 사실 장이 좋지 않았죠. 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이럴 때 내가 수익을 냈다. 이런 게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플러스가 매일 찍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 제가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방법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이게 어려운 장에서도 됐다면, 여러분, 내 시드가 10배가 커지면 10배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는 우리가 큰일 할 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한 단계씩 가듯이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예, 제 영상 보면 열심히 연습하며 노력한 작은 성과, 이거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예, 큰 성과고요. 예, 하락장에서 그렇게 하셨던 건 능력이에요. 예, 능력 정말 칭찬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이걸 더 키우십시오. 예, 이런 분들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예, 절대 하락장에서 큰 손실 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수익 10,000원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신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더 훌륭한 성과 내시고요. 더 멋진 시청자님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나주부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지금은 제가 시스템 정비 과정인데 다음 달부터 조금 더 먼저 좋은 종목들로, 전 리딩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리 안내 드려서 이것에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좀 알려드려야겠다. 왜 장이 안 좋으니까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월 8일 날 이렇게 그때 안내를 드렸었어요. 분할 매수 넣으시고, 그때 이제 종목 드린 것 중에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2월 8일이 어디냐면 여기쯤 됩니다. 여기쯤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샀죠.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종목을 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먼저 사고, 자, 그렇게 됐으면 7,500원 이때 샀거든요. 지금 오늘자로 얼마 됐냐? 네, 여기 보시면 13,340원 됐습니다. 저는 계속 파도 타기 하면서 하단에 사고 상단에 팔고, 그래서 수익 많이 냈겠죠? 예,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술을 탑재하시면 사실 TQ도 이렇게 돼요. 예, TQ도 충분히 분봉 보시고 일봉 보시고 되는데, 지금 TQ가 이렇게 못 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수익을 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죠. 이런 눌림목 부분에 사서 반등할 때 일부 파시는, 매도하시는 스윙을 쓰셔야 된다고요. 너무 한 계좌에 잔뜩 담으시면 이게 무거워져서 잘 안 됩니다. 예,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근데 제가 이런 종목 볼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자, 국내 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빅테크는 좀 다르죠. 이런 추세가 잘 안 나옵니다. 예, 국내 제가 급등주들을 조금 재밌어 하는 이유는, 자, 여기서 엄청 횡보를 오래 하죠. 해서 쭉 밑으로 가서 저희를 그 골판다고 합니다. 예, 땅바닥하고 지하까지 들어갔다가 올렸다가 한 번 더 파죠. 예, 고를 또 한 번 파요. 그럼 개인들은 이거 못 견디죠. 아씨, 물렸다 그러고 나가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최악인 상황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제가 이거 중간 반등 밴드라고 불러요. 이 두꺼운 회색선, 검정색 회색 중간이죠. 짙은 회색입니다. 여기를 뚫는 순간, 그리고 검노선 타고 올라갔죠? 전 이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종목들을 찾아서 여기부터 보고 있다가 정찰병 들어가거든요. 얘는 이제 여기 발견한 거죠, 제가. 그러면서 한 2달 만에, 2달도 아니죠. 한 달 반 정도? 거의 200% 수익이 났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을 잘 찾아보시고, 안내를 받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시고, 저도 최대한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고 있는 한 종목, 절대 추천 아닙니다. 이거 사시라는 게 아니라, 매매는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취사 선택은 내가 하고, 언제 팔고 언제 사고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아주 바닥 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다가 요 중간 반등 밴드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여기 부딪혀서 내려오죠? TQ랑 움직임 비슷하잖아요. TQ도 어때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려고 검노선 뚫고 살짝 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러죠? 예, 똑같습니다. 예,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안 달라고요? TQ도 안 달라요. 자,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 또 한번 깊게 파이죠? 예, 고를 팠어요. 고를 파고서 올라오길래 이제 샀습니다. 근데 이걸 매수를 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SV 시그널. 네, 여기서도 한번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살 수 있는데 사도 수익은 낮잖아요. 그죠? 매도만 할 수 있으면 장기 보유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매매입니다, 이건. 예, 데이 트레이딩도 아니고 그냥 스윙이죠. 한 2주 만에 6,500원에서 8,900원? 이 정도 수익 나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취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꼭 매도를 해야겠죠?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이쪽에서 근데 전 잘 안 사요. 위험하니까.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반등이 확인된 이후에 매수해서 여기서 또 수익 냈죠. 그리고 절반 정도 그냥 들고 올라와서 여기서 수익 냈죠. 여긴 샀고 추가 매수했고 여기서 매도했고 여기서 또 매도를 했죠. 그래서 쭉 밀렸는데 지금 이 가격 검노선에 또 왔죠. 그래서 매수를 할 겁니다. 예, 오늘 매수를 들어가진 않았고 3월 2일 날 딱 상황 봐서 매수를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차트를 보고 매매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밴드에서 이런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밴드 있죠? 두 개. 하단 밴드, 상단 밴드. 예, 여기 형광록색,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 닿았죠? 이렇게 닿고 반등해서 어디 갑니까? 여기 가잖아요. 예, 이 주황색에 닿으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딪히고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했어요. 3번, 4번, 5번 이때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 SV 시그널 보고 검노선 뚫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시던 용감하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사서 다시 여기서 또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꾸준하게 수익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복잡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걸 잘하면 TQ도 당연히 잘할 수 있습니다. TQ를 저도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움직임이 좀 잔잔하니까 잔잔한 호수에서 호수라기보다 이제 바다죠. 잔잔한 바다에서 내가 배를 띄워서 가려면 바람이 없으면 어때요? 노져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람 있는 곳에서 배를 띄우시는 게 좀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훈련하시고 학습해 보시면 좋은 성과 나실 거니까 자 오늘도 그 반등장을 좀 기대해 보고요. 지금 뚫리면 안 됩니다. TQ가 밀리면 좀 머리가 아파지니까 저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보유자분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좀 올라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일 또 3일절이니까 푹 쉬시고 그 에너지 충전하셔서 다음 주 그 연휴 끝나고 좋은 하루들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